RF의 주요 뉴스와 이슈를 짧고 굵게 집중 공략하는 뉴스파.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RFA 뉴스팟 진기자 진민재입니다. 이 올해도 벌써 연말을 맞아서 이렇게 여러분과 특집 방송으로 만나게 됐는데요. 오늘부터 2주 동안 모두 6편입니다. 이 6편의 방송을 과연 어떤 주제로 또 어떤 특별한 분들과 만날지 또 기대해 주시고요. 우선 오늘 그 첫 방송으로 모신 두 분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자민 앤더슨입니다. 잠깐만. 지금 이 분위기가 각자 알아서 인사하는 네, 분위기인 거죠? 눈치껏 해주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9월에 뉴스팟을 통해서 여러분과 인연이 닿았던 RFA 뉴스팀의 맏형. 예, 이상민입니다. 네, 지난 9월에 처음 나오셨을 때 트럼프 행정부 일기 당시 그 분위기를 담은 책을 한 권 갖고 와서 얘기하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게 또 우리 뉴스팟 1년 방송 중에 최고 조회수를 기록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한 번 나와서 한 번 그렇게 홈런을 치고 너무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워낙에 그 책을 쓴 저자가 당시 상황을 잘 기술해놔서 그랬던 거지. 예, 뭐 제가 잘했다거나 그건 아니고요. 그때가 한창 그 대선을 2달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화두가 됐던 시점이라 그렇게 맞아떨어진 것 같습니다. 또 겸손하시기까지. 왜 자민 기자 어떻게 부러워요? 아니라고 할 수는 없겠네요. 네. 그럼요. 근데 책을 300 몇십 페이지를 읽은 보람이 있으셨어요. 그러게 역시 그 노력이 빛을 발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오늘 우리 자민 기자가 왜 이렇게 이상민 기자를 대동해서 특집 방송을 준비했는지 그 얘기부터 좀 시작해보죠. 네, 좋습니다. 일단 각 언론사마다 출입 기자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우리가 흔히 듣는 정치부 출입 기자, 또 사건 사고 담당하는 사회부 기자, 문화예술 분야 전문 기자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자유아시아 방송에도 이런 담당 분야가 얼추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중에도 이상민 기자는 국방부 전담 출입 기자입니다. 네, 아시죠? 미국 국방부 그 펜타곤. 멋있어요. 아이고, 그 펜타곤이라는 게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면 그 미국 국방부 청사 건물이 오각형 모양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미국 국방부를 오각형이란 뜻의 별칭으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공식 약칭은 DOD, 즉 Department of Defense입니다. 이 사실 우리가 흔히 펜타곤이라고 하면 기자들조차도 그렇게 쉽게 범접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들어가는 게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쵸. 저도 아직까지 펜타곤은 한 번도 출입해보지는 못했고요. 저도요.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도요, 펜타곤의 내부에 이제 관광 투어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사전 예약을 최소 14일 전, 최대 90일 전에는 예약을 한 미국 시민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네네. 굉장히 까다롭죠. 네네. 근데 그런 국방부를 전담해서 일주일에 몇 번씩 출입하는 이상민 기자, 얼마나 우리가 모르는 재밌는 뒷얘기들이 많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 그 미국 국방부 내에서 취재를 하면서 보고 겪었던 생생한 현장 뒷담화를 우리 뉴스팟 청취자 여러분들과 나누어 주십사 하고 이렇게 모셨습니다. 야,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그 누구에게도 쉽게 들을 수 없는, 특히 기사 속에서는 결코 보실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을 함께 나누고자 준비를 하셨다는 건데 가보시죠. 네, 그러면 제가 일단 질문을 하고 이상민 기자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청문회 나오셨습니까? 근데 사실 제가 긴장되네요. 이상민 기자가 평소에 국방부 갔다가 오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럼요. 오늘 어땠어요? 오늘 이건 어땠어요? 이렇게 여러 번 많이 물어봤었거든요. 우리 자민 기자가 일단 뭘 아는 게 있다, 들은 게 있다 이건데. 네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첫 질문부터 가기 전에 제가 먼저 질문 하나 하고 갈게요. 일단 매주 월요일이면 호련이 사라지세요. 그 평소에 저를 그렇게 유심히 관찰하고 계셨군요. 그러면요. 월요일이면 호련이. 예, 제가 월요일마다 이제 가는 곳이 국방부입니다. 예, 국방부에서 그 정례 그 기자회견이 있는데 보통은 이제 화요일과 목요일 날은 이제 공식 기자회견이 있고요. 이제 월요일은 이제 국방부 출입 기자들, 특별히 상주하는 기자들 대상으로 한 약식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저희가 오전 시간에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갈 수 있는 때라 월요일 날 오전에 저희 회의 끝나면 제가 바로 그곳에 가서 참석을 하게 되는데요. 그 약식 기자회견은 이제 TV를 통해서
징계되지가 않기 때문에 네. 자세한 내용을 좀 더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됩니다. 숨은 고수네요. 숨어서 은둔으로 질문을 해서 전 세계 만방에 미국의 입을 알리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정식 기자회견도 자주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정식 기자회견도 이제 종종 가서 거기는 TV로 이제 소개가 되기 때문에 제 얼굴도 가끔 나오긴 합니다. TV에도 나오고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중계가 됩니다. 그렇군요. 네. 유명한 인사셨군요. 챙겨보세요, 청취자 여러분. TV를 출연하러 질문하는 건 아니고요. 네네. 사실 질문할 시간이 되면은 사실 되게 그 기자들 사이에 신경이 치열합니다. 왜냐하면은 제한된 시간 내에 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질문 기회를 받으려고 서로 손을 들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요? 예. 뭐 순서가 있어요? 예,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제 가서 보시면 아시게 되는데요. 이제 질문권이 먼저 주어지는 통신사가 먼저 있고요. 그 다음에 대형 뉴스사로 가게 되는데 1순위는 AP 통신사입니다. 미국, 항상 이제 그 대변인이 AP 통신사한테 먼저 질문 기회를 주고 그래서 그분이 질문한 다음에 그 다음 차례는 이제 미군 기회를 주고 가령 뭐 MBC, ABC라는 그런 뉴스 기자들한테 그 다음 질문 기회를 가게 되고요. 또 이런 사람들은 또 제일 그 자리 앞에 앉아서 질문할 수 있는 그런 더 특권이 주어집니다. 저희 RFA 자유아시아 방송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간 사람이 열심히 손을 들어야지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네, 우리 선배가 취재 나가서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네요. 그렇게까지 치열한 줄은 몰랐는데요. 그 국방부 공보실도 북한 문제를 다루는 대변인이 따로 있죠? 예, 맞습니다. 그 국방부에 가면은 국방부 공보실이 따로 있어요. 거기 들어가 보면은 이제 각 지역별로 대변인이 있는데 저희 자유아시아 방송이 다루는 북한 문제는 인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이 주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두 사람이 있고요. 또 최근에 저희가 지금 러시아 파병 북한군 문제가 화두잖아요. 그렇죠. 이쪽 지역 같은 경우도 유럽 당내 대변인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방부 이제 출입을 하게 되면은 공보실에 찾아가서 이 인도 태평양 담당 대변인들 만나고 또 최근에는 유럽 당내 대변인을 만나서 북한 내용을 물어보고 하는데 이렇게 하려면은 자주 가서 얼굴을 내밀고 해야지 이제 얼굴을 알아야지 답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 가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역시 공짜가 없네요. 네. 이렇게 하려면 그리고 영어 소통이 원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영어라고 하면은 사실 또 제가 그 한국에 있을 때 군복무를 그 카투사로 했었습니다. 카투사. 이렇게 나오네요. 네, 우리 이상민 기자가 카투사 출신이라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영어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 사실이고요. 여기에다 러시아어까지 잘한다는 거. 그러니까요. 굉장히 능통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듣고 보니까 평소 우리 기자들이 국방부 출입하는 이상민 기자를 반드시 부러워할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손 열심히 들어야 되죠. 얼굴 열심히 내밀어야 되죠. 맞습니다. 이거 은근 극한 직업인데요. 극한 직업. 네, 그러게요. 그러면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준비한 첫 질문 나갑니다. 감사합니다. 양보해 주셔서. 미 국방부 기자설명회에 RFA 자유아시아 방송 기자로 참석을 했기 때문에 북한 관련 질문을 해야 하는데 이럴 때 난감했다. 난감했다. 예, 난감할 때 있습니다. 난감한 이유가 이제 미국 국방부에서조차 북한 관련 문제가 주된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면은 이제 기자들도 다른 문제를 주로 질문하기 때문에 이 관심이 없다고 보이는 북한 문제를 질문하는 게 난감합니다. 물론 최근에는 이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때문에 다른 언론 기자들도 관심이 있어지긴 하지만 우리 생각만큼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국방부에 가면은 한국 언론사 특파원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북한 문제 질문은 거의 제가 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그 부담이 사실 큽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약간 지금 북한 전문 기자로 활동하고 있나요? 북한 질문만 던지는 독보적인 존재. 뭐 제가 이제 RFA 기자다 보니까 북한 문제를 질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건데 그래서 늘 제가 손 들면은 저 사람은 북한 문제 물어보지라고 생각을 늘 하게 되죠. 그렇군요. 그 한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지난해 12월 말 그러니까 올해 1월 초인데 그때 국방부에 큰 화제가 된 이슈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그때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행방 불명된 겁니다. 그랬었죠. 그래서 도대체 어딜 갔느냐가 그때 가장 큰 이슈여가지고 큰 문제였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국방부 약식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그 자리를 참석했습니다. 그때 질문 1순위가 뭐였겠어요? 그 오스틴 국방장관이 뭐 했느냐? 그 행적, 사라진 행적에 대한 질문이었겠죠.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질문이 다
다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 일로 그 오스틴 국방장관이 경질되는 거냐, 뭐 이런 식의 질문들이 나왔고 그 내용이 많다 보니까 보통 약식 기자회견은 20분 정도 하는데 이날은 1시간 넘게 진행이 됐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그날 그 라이더 대변인도 이날 다 답을 하느라 쩔쩔매고 그런 상황이었죠. 네. 오, 뭐 다른 질문은 아주 입 밖에 꺼내지도 못할 분위기였을 것 같은데 지금 그런 분위기에 북한의 북자라도 꺼내봐요. 제 생각에는 이상민 기자 몰매각인데요. 약간 아주. 기자들 사이에서 시간도 부족한데 눈치 챙겨 이랬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금쪽이. 맞습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사실 다른 주제를 물어본다는 게 전혀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일단은 어쨌든 저희 RFA 기자로 그곳에 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도 하여튼 어쨌든 북한 문제를 물어봐야 되는데 라고 늘 마음은 갖고 있었는데 워낙에 그런 분위기 아니다 보니까는 도대체 못 물어보겠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그냥 갈등을 하면 40분 동안 물어볼까 말까 계속 갈등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안 되겠다. 오늘은 못 물어보겠다. 이런 분위기는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냥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오. 그래도 갔는데 질문 하나는 하고 나왔어야죠.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는데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오. 아니 내가 지금 명색이 자유아시아 방송 기자인데 그쵸? 이 북한- 맏형인데. 맞죠?인데 이 K 장남이지 K 장남. 그러니까. 그래서 이러면 안 되자 가지고 그래서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그 기자회견장으로 와. 돌아갔습니다. 오. 예, 돌아갔는데 역시 그 기자회견 분위기는 여전히 그 오스틴 장관에 대한 질문을 가득했습니다. 그런 분위기지만은 눈 딱 감고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 기회를 받으려고요. 오. 아니 그러면 이런 순간에 북한이랑 좀 뭔가 연관된 질문을 하려면 이런 거 아닐까요? 오스틴 장관 혹시 방북했습니까? 북한 다녀왔나요? 네. 질문 기회 일단 주어졌나요? 예, 주어졌습니다. 오? 그래서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네. 그 대변인한테 나는 다른 주제의 질문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네. 이야. 그러니까는 그 대변인이 정말이냐면서 반문을 하는 거예요. 너무 그랬을 것 반가운. 같아요. 네. 왜냐하면 대변인은 계속해서 그 오스틴 장관에 대해서 뭔가 청문회를 하고 있는 느낌이었을 것 같은데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던졌던 질문이 그 당시 이슈가 뭐였냐면은 북한이 사흘 연속 포격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네네. 또 이에 또 한국이 대응 포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걸 어떻게 보느냐는 그런 질문을 제가 했습니다. 네. 오, 예. 할렐루야. 와우. 오, 대변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질문이죠. 예, 하지만 그런 질문을 듣는 다른 주변 기자들의 눈총은 아주 따가웠습니다. 어디서 그런 질문을 하느냐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했는데 예, 답을 이제 들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 저도 기사에서 봤습니다. 야, 역시. 네, 라이더 대변인이 이렇게 위기가 고조되지 않도록 하는데 집중할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날 이상민 기자 약간 라이더 대변인이 밥 한 끼 사야겠는데요. 그러니까요. 또 그날 이렇게 질문을 해서 한국 언론들도 이 답변을 정말 많이 인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그때 오스틴 장관 왜 사라진 거예요? 오, 그러게요. 예. 그때 오스틴 장관이 그 전립선 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수술을 위해서 병원을 입원을 했는데 그만 이걸 보고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수술하는 4월 동안 이 내용에 대해서 그 조 바이든 대통령이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또 캐슬린 힉스 국방부 부장관도 다 몰랐던 거였습니다. 이야. 아주 큰 좀 문제였죠. 문제네요. 이야, 예. 이거야말로 진짜 비화네요, 비화. 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질문 갈게요. 이야. 너무 많은 내용 얘기해줘서 오늘 3가지 질문 준비했지만 2개로 끊겠습니다. 센서 아무튼, 보소. 네. 올해 미국 국방부에서 끌어낸 답변 중에 이건 정말 내가 생각해도 잘했다 하는 거.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지금 이슈가 그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관련 뉴스가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네. 특별히 이제 우크라이나 측이나 한국 측에서 관련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를 두고 이게 사실이냐라는 그런 계속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거에 대한 사실 여부는 미국 정부가 확인하면 그제서야 사실이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명색이 자유아시아 방송 기자로서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나섰던 거죠. 그럼요. 나서야죠. 오. 예, 그래서 우리 국방부에 가서 이제 북한군 상황을 좀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계속 찾았습니다. 네네. 근데 최근에 이제 나왔던 북한 관련 이슈가 북한군이 갔는데 실제 전투에 참가했느냐, 또 우크라이나 이동했느냐라는 그런 게 큰 어떤 그 궁금했던 내용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알려고 갔는데 그 대변인은 공개적인 제가 이런 답을 잘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대변인 중에서 친하게 지냈던 한 대변인을
대변인을 찾아가서 이제 그 말을 물어봤죠. 네. 그러니까 그 대변인이 다른 국방부 관리를 소개를 시켜줬습니다. 오. 예, 그래서 그 관리를 통해서 얘기를 들은 게 지금 이제 북한 군 가운데 사상자가 발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사상자 발생 보도가 나왔는데 이 국방부 측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한 게 처음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어떤 단독 보도가 되는 어떤 그런 좋은 기회가 됐고요. 네. 그리고 또 그 지금 북한군 상황에 대해서 듣게 됐는데 현재 북한군은 최전선에 보병으로 참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원 병력을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도하게 되어서 처음으로 미국 정부의 입장을 확인했던 거라 좀 되게 의미가 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야, 네, 역시 RFA 자유아시아 방송 이상민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공든탑이 무너지랴. 공들인 보람 있네요, 진짜. 네, 맞습니다. 정말 이런 얘기는 기사를 통해서는 결코 만날 수 없는 현장을 발로 뛰어야만 얻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또 이게 참 이율배반적인 게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고 쌓은 인맥이 이렇게 빛을 발한다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기자들이 쓴 기사 내용도 굉장히 유익하고 좋지만 재미는 이런 뒷담화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이 너무 재밌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오늘. 네, 오늘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도 좀 색다른 소식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네네. 일단 이상민 기자가 미국 국방부에 가서 취재하면서 벌어진 비화는 여기까지로 마무리를 하고요. 네, 마무리를 하고요. 이건 네. 끝이 아닌데 뭐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더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흔히 알려진 미국 국방부에 관한 속설들이 있어요. 오. 그 속설의 실체를 좀 짧게 들어보려고 하는데 어떠세요? 아유, 여유부가 있겠습니까? 못 먹어도 고 갑시다. 네, 그러면 들어야죠. 이 역시 세 가지로 준비했습니다. 철저해요. 첫 번째, 펜타곤은 세계에서 가장 큰 사무 건물이다. 네네, 맞습니다. 제가 펜타곤을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네네. 정말 큽니다. 오, 정말 예, 큽니다. 그래서 펜타곤은 세계에서 가장 큰 저층 사무실 건물로 유명합니다. 네. 층수는 지하 2층, 지상 5층인데요. 네. 건물 배열이 오각형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 오각 안에 각각 안으로부터 바깥으로 겹겹이 건물이 또 있고요. 또 그 건물 바깥으로 각각 주차장이 있습니다. 오. 그러면 주차장이 진짜 넓겠네요. 예, 뭐 큰 만큼 건물 구분도 체계적으로 돼 있어서 길을 잃어버린 적은 없는데 그래요? 정말 큽니다. 그래서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이 평수가 한 35,000평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오. 예, 그리고 근무 인원도 4만 명이 넘는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 큰 축구장 20개가 들어가고도 와. 남을 정도의 큰 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야. 네, 그러면 다음 질문 좀 비슷하긴 한데요. 네. 그러면 펜타곤 건물의 복도 길이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긴 다리인 인천대교보다도 길다. 맞나요? 그래요? 그렇게 길어요? 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가봤는데요. 근데 물론 제가 이 복도 끝에 저 끝까지 가보지는 못했지만, 네. 왜냐면은 그 자유롭게 다닐 수 있지도 않고 네. 해서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길이가 좋게 20km는 넘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와. 그런데 그게 복도를 다 이어놓은 길이라서 이제 그게 보면 오각형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다 합쳐가지고 하면은 이제 그 정도 길이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는데 10분이 채 안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구조가 예. 이렇게 오각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가로질러 갈 수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엄청 긴 건 맞습니다. 근데 저 같은 길치는 국방부 출입하라고 해도 못한 것 같아요. 주차장 복잡하지, 복도 길지, 뭐 어디 길 잃을까 근데 무서워서. 대신 운동은 또 될 것 같아요. 운동. 네, 새해에는 목표가 운동하는 걸로? 네. 근데 화장실이라도 어디 맘 놓고 가겠어요. 길 잃겠어, 진짜로. 네. 근데 또 마지막 질문을 들으면 생각이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마지막 질문이요? 네. 어떤 질문이길래 이 길치한테 용기를 주는. 그 펜타곤 정중앙에 베일에 쌓인 극비 시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극비 시설? 약간 마징가 제트 나오는 그런 근데 제 마음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예, 그 냉전 시절에 소련이 이 건물에 특히 유독 사람이 많은 것을 보고서 그거를 극비시설로 규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첩보협상을 통해서 늘 그 건물을 주시를 했는데 그 건물이 뭐냐면요. 네. 근데 언젠가 우리 기자들이 다 같이 점심 먹을 때 그 건물에 대해서 여쭤봤잖아요. 근데 그때는 사실 공개하기 어렵다고 하셨거든요.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고 방송인데. 이거 약간 방송에 나가면 안 되는 그런 내용일까요? 네. 그렇지 않더라고요. 뭐가 있는데. 뭘까요, 그러면? 그게 그게 뭐냐라고 해서 저도 이제 처음 국방부 갔을 때 거기를 가봤습니다. 화장실. 화장실 엄청 중요하죠. 엄청 중요하죠. 네. 맞아. 가봤습니다는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누구나. 그렇죠. 그렇겠네요. 화장실일 수 있겠는데 네. 막상 가서 보니까 네. 거기는 핫도그를 팔고 있는 일종의 매점이었습니다. 핫도그.
갑니다. 길치 갑니다. 예, 제가 어제도 가봤는데 네. 최근에 핫도그가 아니라 팥벨리라고 샌드위치. 예, 샌드위치 가게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 그게 종류도 더 많잖아 그러면. 근데 이제 겨울이니까 거기서 붕어빵 팔면 좋을 것 같아요. 가고 싶다. 가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시설이 결국은 극비 시설로 규정됐던 그 시설이 매점이라는 거로 이제 알려졌고요. 네. 그 이름이 그라운드 제로 카페라고 해요. 어떻게 좀 너무 시시했나요? 뭐 궁금증이 풀려서 좋긴 한데요. 네. 오늘 점심시간에 이상민 기자는 그동안 이거를 극비로 했던 우리 기자들이 눈 마주치지 말 것. 예, 그럼 뭐 제가 단독으로 국방부를 출입하는 그런 맛이죠. 그러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네, 너무 배신감들 갖지 마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내부를 살짝 더 공개하자면은요. 예. 그 펜타곤 건물에는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국방부 사무실이 아니라요. 네. 그 안에 가면은 뭐 치과뿐만 아니라 우체국, 세탁소, 꽃집, 매점, 식당, 하여튼 무슨 백화점, 몰과 같은 그런 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건물 복도마다 기념 공간을 많이 만들어놨어요. 네. 그래서 한 복도에는 한국전 기념하는 그런 복도가 있어서 한국전 당시 사진들을 전시해놨는데 그걸 보게 되면은 아주 또 특별한 또 그런 기억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기도 합니다. 그렇네요. 자랑스럽네요. 굉장히 뭔가 뿌듯해요. 네. 느낌이. 우리 청취자 여러분 어떻게 좀 유익하셨나요? 네, 오늘 네, 이렇게 네. 2024년 특집 1편 이상민 기자와 함께하는 미국 국방부 출입 뒷담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역시 우리의 맏형 이상민 기자고 우리의 똑잠인 자민 기자입니다.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을 거라 저는 확신하고요. 이상민 기자, 내년에도 이 국방부를 통해서 좀 북한과 관련한 미국의 정확한 입장을 끌어내는데 많이 애써주시고요. 저희 방송에 고정 출연하시죠. 네, 긴급 제안입니다. 네. 깜짝 제안입니다. 이거 예상이 없는 답이 질문인데요. 고정 갑시다. 오늘은 파일럿 프로그램, 데모 프로그램 한 걸로 하고요. 네, 도장 찍어요. 네. 와, 알겠습니다. 아무튼 내년에도 국방부 출입하면서 북한 관련 얘기들 질문을 통해서 내용들 잘 받아서 북한 주민들에게 또 많은 분들에게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바쁜 가운데 시간 내서 함께해 주신 이상민 기자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특집 준비하시느라 노고 많으셨어요.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년에도 저는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자민 기자도 애 정말 많이 쓰셨어요. 감사드리고요. 네, 애청자 여러분 저도 여기서 이만 물러가고 내일 또 새로운 분과 특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FA 뉴스쇼 뉴스팟